천한 여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그녀는 진실 하나로 가문을 살리고 나라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한 여인의 전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책을 펼쳤습니다. 명문 정씨 가문의 별채, 그녀가 사는 이곳은 본체와 달리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첩의 딸 주제의 글을 배우겠다고? 주제를 모르는구나. 큰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배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책을 숨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아, 또 일찍 일어났구나. 유일하게 그녀에게 따뜻했던 김 할머니가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본체에서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서연이를 이번 다과회에 참석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에 먹칠할 셈이요?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겠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사서삼경, 예법서, 심지어 병법서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돼. 서연의 눈빛이 촛불처럼 반짝였습니다. 외로운 별채였지만 그곳은 동시에 그녀가 진짜 자신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이 그녀를 외면할수록 서연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인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하인의 급한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문의 안주인이자 아버지의 본처인 대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하지만 어이는 멀리 궁궐에 들어가 있었고 돌아오려면 최소 반나절은 걸릴 터였습니다. 본체 마루에 모여든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인은 그녀를 가장 냉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이 새파래. 혹시 독초라도 드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에 집안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이 방 안상에 놓인 약재들을 스쳤습니다. 당귀, 청궁, 작약, 그리고 부자. 부자를 저렇게 많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서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부자는 약재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큰오빠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부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자 중독입니다. 큰 목소리에 모두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대부인께서 드신 보약에 부자가 과량 들어 있습니다. 즉시 감초와 녹두를 다려드려야 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의원이냐? 하지만 대부인의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보거라. 아버님, 시간이 없다. 해보라 했다. 서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감초와 녹두를 찾아 정성껏 다렸습니다. 서연이 달인 해독약을 먹은 대부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걸 알았느냐?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 누가 너에게 글을 가르쳤느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스로 배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첩의 딸이 저런 재주가 있다니 조심해야 합니다. 영특한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너무 눈에 띄지 마세요. 못 배운 척, 모르는 척 하는 게 때로 살 길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조심해야 해. 살아남으려면 더 치밀하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은 숨겨졌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부르라. 아버지의 명에 서연은 조용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대부인을 살린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냉대는 여전했지만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채에는 아버지뿐 아니라 큰어머니와 집안 어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절 부르셨습니까? 앉거라.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내게 혼처를 정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6의 나이, 혼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긴 했지만 진무 장군, 들어봤느냐? 북방의 맹호라 불리는 그분 말씀이십니까? 서연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된 인물.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전쟁의 기재. 그렇다. 진씨 가문에서 혼처를 요청해왔다. 큰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원래는 정실 따님을 요청했지만 글쎄 우리가 너를 추천했지. 어차피 내 재주가 집안에 있어봐야 쓸모없지 않겠느냐? 서연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진씨 장군과는 무력은 있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반대로 정씨 가문은 문벌은 높지만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정실 딸들은 아까우니 첩의 딸을 보내는 것이로군요. 서연의 담담한 말에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내 주제.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가씨, 진씨 가문은 무인 집안이라 거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무 장군은 전쟁터에서만 자란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여기서 냉대받으며 사는 것도 저곳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창밖의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차피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 장소가 바뀐다고 달라질 건 없어. 혼수는 초라했습니다. 정실 딸들의 혼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없던 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몰래 읽던 의서, 병법서, 사서삼경. 모두 작은 괴짝에 담았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지. 문득 본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첩의 딸을 시집 보내니 속이 시원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영특한 게 오히려 무서웠는데.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렵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디에서든. 붉은 홀레복이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서연의 눈앞에 웅장한 저택이 펼쳐졌습니다. 정씨 가문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무기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정원도 실용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예법에 따라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붉은 비단 너머로 보이는 신랑은 소문대로 우람한 체격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눈빛이었습니다. 절에 올리는 내내 서연은 진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지만 며느리를 뵙습니다. 서연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진씨 가문의 대부인은 무인 집안답게 당당하고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왔다지? 그렇습니다. 정실 딸도 아니면서 감히 장군가에 들어오다니.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선, 문벌 집안 딸들이 뭘 할 줄 알겠어요. 바느질이나 하시려고요? 아가야, 오늘 저녁 진지는 내가 차려보거라. 대부인의 명령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엌도 모르실 텐데 일부러 망신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채에서 혼자 살던 시절 서연은 스스로 낀 일을 해결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엌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 쓰는 거예요? 국을 끓이는 소치입니다, 아씨. 하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서연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영양의 균형을 맞춘 정갈한 식사였습니다. 오후, 대부인이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했다고? 그렇습니다. 거짓말. 문벌 집안 규수가 어떻게. 하지만 음식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씨 가문에서는 정실도 아닌 딸을 보냈는데 입 닫혀라. 진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식사 중에 쓸데없는 말이 많구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연은 차분하게 진무를 맞았습니다. 진무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겁내지 않는군. 겁을 낸다고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진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첩의 딸을 보낸 이유를 아는가? 압니다. 아까워서겠지요. 그걸 알면서도 담담하구나. 서연은 진무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차피 제 운명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무는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자겠다. 서로 익숙해질 때까지는.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작이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서연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진씨 가문의 아침은 정씨 가문과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들렸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핫, 해. 저 멀리 진무가 홀로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의 동작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수연하는구나. 세댁, 거기서 뭐 하십니까? 하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침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 저분은 매일 저렇게 수련하시나요? 그럼요. 장군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수련을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실 때나 집에 계실 때나 마찬가지지요. 서연은 직접 차린 아침상을 들고 진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오. 서재는 간결했습니다. 병서들과 지도, 그리고 무기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진무는 지도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인을 시키면 될 것을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상을 내려놓는데 진무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 굳은 살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규수치고는 손이 거칠구려 혼자 지낼 시간이 많았습니다. 진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짜지 않고 담백하군. 수련하신 후라 짠 것보다 담백한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무가 서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관찰력이 있구려.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말에 진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드님, 북방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오랑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쯤 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보름 안에는
서연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혼인한 지 보름도 안 되어 남편이 전쟁터로 떠난다니. 진무가 드물게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름 후 출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소? 서연은 진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부인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겠지요.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진무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다른 교수들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였을 텐데 우는 것으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진무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자랐소. 5살 때부터 검을 잡았고 10살 때 첫 전투를 경험했소.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모루. 특히 부인을 대하는 법은 더더욱. 서연은 조용히 차를 따라 진무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러니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진무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서연의 작은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하오. 서연은 병사들의 훈련을 지켜보다가 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 무슨 일이오? 전쟁터에서 쓸 약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약재, 상처에 바르는 약초와 해독제, 그리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약재들을요. 진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약재를, 대부인을 살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책으로 배웠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약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지혈제, 이건 해열제, 이건 독을 중화시키는 약재입니다. 작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진무는 말없이 약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당신을 보낸 건 실수였구려. 네, 당신 같은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요. 진무가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무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겠소.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시오. 이 집안. 내가 없으면 더 거칠어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잘 견뎌낼 거라 믿소. 차가웠던 남편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군이 떠난 저택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대부인께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며느리를 뵙습니다. 그래, 장군은 잘 떠났느냐? 예, 대부인. 옆에 앉은 시누이 진소희가 차를 훌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없으니 저택이 한산하네요. 새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 일이 많아 괜찮습니다. 할 일, 뭐요? 바느질이라도 하시려고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의 의복을 살펴보고 약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 병사들 의복까지. 그건 관리인의 일 아닌가요? 대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만하거라, 소희야. 아씨, 큰일 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약재 창고에서 귀한 약재들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진귀한 인삼과 녹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대께서 관리하시던 창고 아니었습니까?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 세대께서 책임지셔야죠. 며느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약재들은 장군님께서 아끼시던 것들이다. 값으로 따지면 수백 냥은 될 텐데. 진소희가 부채를 펼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새댁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친정으로 몰래 보낸 건 아닐까요?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정씨 가문에서는 새댁을 홀대했잖아요. 그 원망으로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라도 있으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황하면 지는 것입니다. 대부인, 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뭘 확인한단 말이냐? 약재는 이미 없지 않느냐? 흔적을 찾고 싶습니다. 대부인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서연은 촛불을 들고 창고 곳곳을 살폈습니다. 바닥, 선반, 문틈. 뭔가 있을 거야. 범인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때 문틈 근처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창고 뒤편 담장 아래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었고 그 옆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흔적은 뒷마당 연못가의 작은 정자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정자 아래를 살피자 있다. 약재들이 방수포에 쌓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씨, 찾으셨습니까?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대부인께 급히 보고 드려라. 정말로 약재를 찾았다고? 대부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예, 뒷마당 정자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이 비단은 귀한 것이라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시누이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지요. 거짓말.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한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어젯밤 소희 아씨께서 보따리를 들고 정자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해서 지켜봤는데 진소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가니. 소희야. 대부인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느냐? 진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새언니가 미웠어요. 오빠가 새언니한테만 관심을 주고 한심하구나. 대부인은 진소희를 꾸짖은 후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대부인. 미안하구나. 의심해서. 서연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영리하구나. 그리고 침착해. 대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내게 좀 더 맡겨도 되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댁마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러게. 침착하게 증거를 찾으시다니. 장군님이 좋은 분을 만나셨어. 서연은 혼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멀리 북방, 진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문득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무사하겠지. 그 사람이라면. 차가운 남편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급보입니다. 전령이 말에서 떨어질 듯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마른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북방 국경에서 오랑캐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규모가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만. 조정에서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즉시 주력군을 이끌고 북상하셨다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대군이라니. 첫 번째 교전에서 아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현재 청서교세에서 적군을 막고 계십니다.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령이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하십시오. 부디, 부인마님. 부관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군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인께 나는 무사하오. 하지만 전황이 좋지 않소. 오랑캐들이 예상보다 강하고 수도 많소. 이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소. 집안을 부탁하오. 당신이라면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소.
짧은 편지였지만 진무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불러라. 서연이 들어가자 대부인은 심각한 표情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보냈다.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인이 큰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창고, 재정, 병력 관리 모두 내게 맡기겠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겁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소희는 아직 철이 없고 나는 이제 늙었다. 대부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장부들을 펼쳤습니다. 재정 상황, 식량 보유량, 병력 현황. 이게 전부입니까? 예, 부인마님.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량은 석 달치, 군자금은 이 정도. 전쟁이 길어지면 부족할 수 있겠군요. 서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비해야 해. 최악의 상황을. 부인마님께서 나오셨다. 서연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모두 편히 계십시오. 서연은 천천히 병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북방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선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도 전쟁입니다. 서연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전선도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한 노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마님, 저희는 교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인마님께서 군의관들과 상의하셔서 약재를 새로 배합하셨습니다. 이 약은 상처 회복이 빠르다던데? 그리고 훈련 후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셨어. 병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연은 식사 배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훈련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조정하세요. 하지만 비용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사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장군님께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청서교세 전투에서 적군 10,000명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승리했으나 아군 피해도 컸소. 특히 의약품과 식량이 부족하오. 보급이 절실하오. 서연은 즉시 관리인들을 불렀습니다. 북방으로 보급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마님, 우리 창고도 여유가.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혼수품 중 귀한 비단과 보석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파십시오. 부인마님, 이건 귀한 것들인데 장신구보다 남편의 목숨이, 병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지의 상인들에게 제안하십시오. 군의 물자를 대면 전쟁 후 특혜를 주겠다고. 그런 권한이 부인마님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군께서 돌아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급대가 출발했습니다. 의약품, 식량, 무기. 서연이 모은 모든 것이 실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 이것밖에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멀리 북방 전선. 진무는 서연이 보낸 보급품을 받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장군께서 싸우시는 동안 저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진무의 굳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군. 부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부인마님께서 자신의 혼수까지 파셨다던데요. 그래. 진무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겠군. 저 사람에게 빚을 졌으니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무가 전선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장군가는 서연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병조판서 대개 심부름꾼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객실로 향했습니다. 진씨 부인께 전합니다. 사내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병조판서 어른께서 장군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자금이 많이 필요하시겠지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사내가 웃었습니다. 영지 일부에 대한 관리권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지를 빼앗으려는 속셈이구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부인마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정이 바닥나면 괜찮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사내가 떠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마님, 영지의 세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갑자기 거래를 거부합니다. 곡물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병조판서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관리인, 우리 창고의 식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치 정도입니다. 병사들 급료는 이번 달 지급이 어렵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펼쳐놓고 밤새 계산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땅을. 어머님, 제게 결정권을 주십시오. 무슨 결정? 북쪽 황무지를 개간하고 싶습니다. 대부인이 놀랐습니다. 황무지. 그건 수십 년간 방치된 땅이다. 개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땅은 물길이 좋습니다. 제대로 개간하면 좋은 농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백성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땅을 개간해주면 수확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대부인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들으시오, 여러분. 서연은 직접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황무지를 함께 개간합시다. 수확물의 절반은 여러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맹세합니다. 또한 개간 기간 동안 식사와 농기구를 제공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부인마님을 믿어봅시다.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인마님, 첫 구역 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십시오. 황무지가 점점 농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장군과 부인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한다던데 게다가 백성들 평판이 아주 좋다더군. 우리도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뭐,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병조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병력을 건드려라. 병사들의 급료 지급을 방해하고 훈련장 시설을 망가뜨려라. 부인마님, 훈련장 무기고에 불이 났습니다. 병사들이 급료를 못 받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즉시 훈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부인마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급료도 제때 못 주면서. 서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급료가 늦어진 것은 제 책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했습니다. 귀족 부인이 병사들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하지만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밀린 급료를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서연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진무가 혼례 때 선물한 귀한 옥이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부인마님. 또한 말씀드립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전선도 무너집니다. 우리 가족도 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부인마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장군가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병사들 급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불탄 무기고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도와 복구했습니다. 부인마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도 돕겠습니다. 한 달 후 병조판서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부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구나. 대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늙은이가 틀렸구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장군님께서 곧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시는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이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인마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밤늦게 신복하인 준서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훈련장 배치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력 현황 문서도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 서연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준서, 최근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한 달 전쯤 서기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댁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병조판서? 서연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의 일과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절대 들키지 않게. 준서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부인마님, 그 서기관. 밤마다 서재에 몰래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던가요? 문서를 베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 장에 뭔가를 넣더니 전서구. 서연이 깨달았습니다. 정보를 전서구로 보내고 있구나. 누구에게?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고 서기관을 미행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해. 서기관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도성의 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수고했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저 사람은 황실 내관, 황제의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군가의 병력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재정 현황도. 서기관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좋아. 황상께서 기뻐하실 것이네. 진무 장군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거든.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황제가 장군을 경계하고 있다고? 장군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모함할 구실을 찾아야지. 적당한 죄목으로. 서연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즉시 대부인과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서연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실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아니, 어머님. 황제는 원래부터 강력한 무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이 든 부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이 크면 화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기관을 잡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꼬리만 자르고 끝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황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정보 전달을 역이용하겠습니다. 준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짜 문서요? 장군께서 전쟁 후 병력을 더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황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내용으로요. 하지만 그게 알려지면 장군님이 역모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황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미끼로 장군을 쓰겠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미끼는 저입니다. 서기관은 서연이 몰래 만든 가짜 문서를 발견하고 황실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황실에서 급히 사신이 왔습니다. 진 씨 부인을 뵙겠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사신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황상께서 장군과의 병력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병력 증강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라고 하십니까? 사신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만든 가짜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연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기밀 문서인데 어떻게 황실이 갖고 계십니까? 사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혹시 황실에서 우리 가문의 첩자를 심으셨습니까? 역공.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신 어른,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집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를 찾기 위해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황실 사신께서 직접 이 문서를 가지고 오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황실이 신하의 가문을 염탐한 것이 오해입니까?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진무가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서연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빠른 귀환이었습니다. 진무는 서연을 보고 미소 지었다가 황실 사신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황실 사신이 왜 여기 있는가? 그게 서연이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진무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황상께서 나를 의심하고 계셨다는 말인가? 장군님, 오해입니다. 오해? 진무가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황실은 내 뒤통수를 친 것 아닌가? 사신이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부인, 진무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예, 서연은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서기관과 황실내관의 만남 기록, 전달된 문서들의 목록, 그리고 대화 내용을 들은 증인도 있습니다. 진무는 서류를 훑어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부인께서 혼자 모으신 겁니까? 집안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진무는 서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존경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사신께 전하시오. 진무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 진무는 황실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하지만 의심받고 감시당할 이유는 없다. 황상께 직접 아뢰겠다. 장군님. 그리고 우리 가문의 배신자를 당장 색출하시오. 내일 아침까지. 무게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신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부인. 진무가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별 말씀을요. 내가 없는 사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냈군요. 진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당신은 진정한 내 동반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진무의 명령으로 서기관이 체포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누구의 명령이었나? 병조판서와 황실 내관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병조판서가 배우였구나. 어머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 황실과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하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서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황실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우리의 입장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서기관과 병조판서만 처벌하고 황실의 관여는 암묵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진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황실이 우리를 의심한 것을 그냥 넘기자는 말이오? 아닙니다. 대신 서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쟁 공로로 영지 확장을 요구하십시오. 황제는 우리의 침묵 대가로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진무가 감탄했습니다. 영리하군요, 부인. 일주일 후 진무는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경의 공이 크도다. 황제는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그런데 경의 가문에서 배신자가 나왔다지. 그러하옵니다. 신의 집안 관리가 부족했사옵니다. 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조판서의 첩자였다니 경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황제는 병조판서에게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폐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전쟁 중 백성들이 고생이 많았사옵니다. 신에게 북쪽 황무지를 하사하시어 그곳을 개간해 백성들을 돕게 해주옵소서. 황제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허락하노라. 사실상 영지 확장이었지만 명분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계략대로였소. 진무가 말했습니다. 황제는 우리를 경계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소. 그래서 영지를 주었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경제력도 강해집니다. 당신은 정말... 진무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오. 장군님 돌아오셨다. 대승을 거두고 오셨다.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진무는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여러분의 공이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방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내 부인 서연을 위해 건배합시다. 부인마님 만세. 병사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예, 장군. 미안하오. 서연이 놀라 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정약혼의 도구로만 생각했소. 차갑게 대했지요. 하지만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오. 진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과 진무는 함께 황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를 정말 농지로 만들 수 있겠소?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가리킨 곳에는 백성들이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장군님. 백성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무는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좋아하는군요. 함께 일했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같이 땀 흘렸습니다. 진무는 서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며느리야. 대부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한 내 딸로 인정한다. 어머님. 이 가문의 미래는 너희 둘에게 달렸구나. 부탁한다. 대부인이 서연과 진무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행복하거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냉대받던 첩의 딸에서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군과 함께, 이 가문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진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오? 곧 잘 겁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무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함께 영지를 돌아봅시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웠던 정약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동반자가 있습니다. 장군, 들었는가? 황태자께서 병환이 깊어지셨다네. 조정 대신 하나가 진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하다던데요? 진무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후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 같네. 부인,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황태자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둘째 왕자와 셋째 왕자가 움직이고 있소. 서연은 차분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두 왕자 모두 장군께 손을 내밀었습니까? 그렇소. 둘째 왕자는 이미 3번이나 사람을 보냈고 셋째 왕자는 직접 만나자고 하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 결국 이긴 쪽의 적이 됩니다. 진 장군을 환영하오. 둘째 왕자는 화려하고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장군, 내가 황위에 오르면 장군을 병조판서로 삼겠소.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오.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만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소. 하지만 오래 걸리면 곤란하오. 기회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의 것이니까. 이틀 후 셋째 왕자의 서재. 셋째 왕자는 둘째와 달리 침착하고 학구적이었습니다. 장군, 나는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겠소. 하지만 나는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되고 싶소. 장군의 힘이 필요하오. 셋째 왕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지 않겠소? 둘 다 나름의 장점이 있소. 진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째 왕자는 강력하고 결단력이 있소. 셋째 왕자는 덕이 있고 백성을 생각하오. 서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장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게 알 수 없소. 둘째 왕자는 대신들의 지지가 많고 셋째 왕자는 백성과 청렴한 관료들의 지지가 있소. 그렇다면 서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른쪽?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명분은 영원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편을 들었다가 그 왕자가 폭군이 되면 우리도 공범이 됩니다. 진무는 서연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 장군, 결정하셨소? 병조의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둘째 왕자를 지지하고 있소. 장군도 함께 하시오. 장군 혼자 다른 선택을 하면 고립될 것이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두 왕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준서 둘째 왕자의 영지를 다녀온 상인들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알아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며칠 후 준서가 보고했습니다. 둘째 왕자의 영지.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세금이 무겁고 부역이 많다고요. 셋째 왕자는 백성들이 존경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직접 백성을 만난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부인, 제 생각을 들어주시겠소? 진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셋째 왕자를 지지하고 싶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 나는 백성을 지켜야 하오. 둘째 왕자는 권력을 원하지만 셋째 왕자는 백성을 원하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하오. 만약 둘째 왕자가 이기면 그때는 함께 싸우면 됩니다. 서연이 진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진무가 선언했습니다. 신진무는 셋째 왕자 전하를 지지하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진 장군이 셋째를 미친 것 아닌가? 둘째 왕자가 더 유력한데. 둘째 왕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진 장군, 후회할 것이오. 하지만 셋째 왕자는 감격했습니다. 장군, 고맙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집으로 돌아온 진무에게 협박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연은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부인,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급보입니다. 전령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북방 변경에서 오랑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규모는 아직 정확하지 않으나 작지 않다고 합니다. 진 장군이 나가야 하오. 황제가 말했습니다. 폐하, 신이 가겠사옵니다. 진무가 나섰습니다. 둘째 왕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군, 이번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시오. 혹시라도 의심받을 행동은 삼가시고.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부인, 이번에는 느낌이 좋지 않소. 진무가 불안했습니다. 둘째 왕자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소. 저도 느꼈습니다. 서연이 진무의 갑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선뿐 아니라 뒤도 살피시고요. 부인도 조심하시오. 내가 없는 동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궁궐에서 급사가 왔습니다. 부인마님, 궁궐에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건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씨 부인을 들라 하여라. 황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들어가자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 들었는가?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폐하? 진무 장군이 반역을 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둘째 왕자가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편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진무의 필체로 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치겠다. 함께하겠는가? 이건 거짓입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서연이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둘째 왕자가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진 장군의 부하 중 한 명이 이미 자백했소. 장군이 반란을 계획했다고. 그 부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미 죽었소. 자결했다고 하더군. 너무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진씨 부인. 황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군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영지를 회수한다. 그리고 진무 장군은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겠다. 폐하, 장군은 지금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누명이라는 증거를 대시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를 대신 그들이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서연에게 둘째 왕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아직 늦지 않았소. 무슨 말씀입니까? 진 장군에게 전하시오. 나에게 항복하고 셋째 왕자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소. 서연은 둘째 왕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권력을 위해 충신을 모함하시는 겁니까? 모함? 둘째 왕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요. 진 장군이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대부인이 맞았습니다. 며느리야. 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누명입니다, 어머님. 둘째 왕자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는데 조작된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군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부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지. 하지만 이제 어쩌면 좋으냐?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군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서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장군님이 저를 믿어주셨듯이 이제 제가 장군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서연은 준서를 불렀습니다. 부인마님, 명하십시오. 조용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편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요. 하지만 어떻게? 필적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결했다는 부하의 시신을 확인하십시오. 서연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장군님이 소환되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진무는 전투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장군님, 급보입니다. 부관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진무는 편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군께 반역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즉시 소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진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둘째 왕자. 이런 수를 쓰다니. 장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로 가야겠소. 하지만 진무는 망설였습니다. 전선을 떠나면 변경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역적이 됩니다. 그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군,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버텨주십시오. 절대 혼자 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진무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부인, 당신을 믿겠소. 서연은 밤중에 몰래 움직였습니다. 필적 전문가를 만나고 죽은 부하의 가족을 찾아가고 둘째 왕자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습니다. 부인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냉대받던 첩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위기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필적 전문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편지들을 비교해 주십시오. 한쪽은 진무가 직접 쓴 편지, 다른 쪽은 증거로 제시된 반역 편지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필압, 회계 각도, 글자 간격.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전문가가 보면 다릅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망설였습니다. 부인마님, 황씨를 상대로 증언하는 것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 압니다. 서연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무고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서연은 자결했다는 부하 강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십니까? 과부가 된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무 장군의 부인입니다. 장군님이. 여인이 놀라며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인마님, 제 남편은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서연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 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남편을 끌고 가더니 다음 날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자결이 아니었군요. 목에 칼자국이 있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인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자결이라고 우겼어요. 말하면 저와 아이들도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서연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왕자에게 직접 만나자는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부인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준서가 말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오, 진씨 부인이 직접 찾아오다니. 둘째 왕자가 비웃었습니다. 항복하러 온 것이오? 아닙니다. 서연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거래하러 왔습니다. 거래?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권력이시지요. 장군님이 전하를 지지하면 어떻겠습니까? 둘째 왕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이미 반역 혐의를 거두십시오. 그러면 장군님께서 전하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소?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 목을 가져가십시오. 둘째 왕자가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하지만 증거를 먼저 없애야겠소. 증거는 이미 조작된 것입니다. 서연이 필적 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전문가의 감정서입니다. 그 편지가 위조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조사를 했단 말이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연은 강철의 아내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자결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증언입니다. 둘째 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이것은 나를 협박하는 것이오? 아닙니다.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거래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증거들을 없애고 싶으실 것이고 저는 장군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증거들을 황제 폐하와 조정 대신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죽소.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똑바로 둘째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쯤이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요. 진무가 부러워지는군. 선택해 주십시오, 전하. 좋소, 거래하겠소. 둘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진무 장군이 정말로 나를 지지해야 하오. 그리고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내 사람이 되시오. 장군가의 정보를 내게 제공하시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장군님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둘째 왕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조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겠소. 그 대신 장군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서연은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마님, 정말 둘째 왕자를 지지하실 겁니까? 아니.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증거요? 둘째 왕자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증거를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폐하, 신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둘째 왕자가 나섰습니다. 진무 장군의 반역 증거에 조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조작이라니. 그럼 장군은 무고한 것이오? 황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둘째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필적을 재감정한 결과 편지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왕자는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죄가 아닌 가능성만 제시하는구나. 서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어.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해. 서연은 준서와 함께 둘째 왕자 저택 근처를 탐문했습니다. 부인마님, 저 골목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자객들이라는 소문이.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강철을 죽인 자들일 수도 있어. 서연은 몸종 옷으로 갈아입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부인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두운 골목 끝 낡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술을 나르는 척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술 한 병 더. 알았어요. 서연이 술을 가져다 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일은 깔끔했지? 그럼 강철 그놈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어.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둘째 왕자 전하께서 만족하셨대. 다음 일도 곧 있을 거야. 다음은 누군데? 진무 장군의 측근들이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서연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준서, 저 사람들을 미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인마님. 며칠간의 미행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자객들이 둘째 왕자의 측근에게서 돈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던 중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옛 장부 하나가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20년 전 기록? 장부에는 당시 황실의 비밀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재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읽었습니다. 선왕의 죽음, 의문의 독살, 둘째 왕자현 황제의 지시로 황제께서 선왕을 독살하고 왕위를 빼앗으셨다는 건가?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둘째 왕자는 아버지인 황제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둘째 왕자를 두둔하시는구나.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은밀히 셋째 왕자를 만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전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자객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20년 전 장부. 셋째 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죄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진실입니다. 셋째 왕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부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오? 진무 장군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이 진실을 공개하면 황실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소. 셋째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오. 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나를 도와주시겠소?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서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백성들이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혼란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나는 백성을 위한 왕이 되고 싶소. 그렇다면 함께하겠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진무 장군의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자객들을 잡아 증언하게 하고 둘째 형의 개입을 밝히는 것이오. 하지만 둘째 왕자만 처벌하면 황제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셋째 왕자가 20년 전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이오. 아버님께 선택을 강요하는 거요. 진실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준비. 일주일 후가 황태자의 생신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왕족과 대신들이 모입니다. 그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소?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 진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부인, 전선은 안정되었소. 곧 돌아가겠소. 기다리시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장군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냉대받던 첩의 딸은 이제 왕조의 운명을 바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관군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제 폐하의 명으로 장군가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서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 씨 부인 황명이시오. 관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군가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영지 관리권을 박탈한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장군께서는 아직 혐의만 받고 있을 뿐 명이 떨어졌소. 따르시오. 병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가문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서연이 대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인마님, 영지의 백성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둘째 왕자께서 그 땅을 자신의 측근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속을 어겼구나. 역시 믿을 수 없었어.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마님, 둘째 왕자께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알고 있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저녁이 되자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마님.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괜찮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지요. 서연은 떠나는 하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와 몇몇 충직한 하인들은 남았습니다. 부인마님, 저희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남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이 승부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태자 생신날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서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마님,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왕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서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빌릴 것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직접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인마님,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소박한 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진무 장군 부인 아니신가? 맞아, 장군가가 망했다던데.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작은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진무 장군의 부인 서연입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께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북방 오랑캐로부터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그렇소,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한 백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군께서는 거짓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충신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장군님이 반역이라니.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서연이 백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주일 후 황태자 생신날 궁궐 앞에 모여주십시오.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서연의 연설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군 부인이 직접 나섰다던데? 맞아, 궁궐 앞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가봐야겠어. 장군님께 은혜를 입었는걸. 둘째 왕자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하지만 전하, 백성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부인마님,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셋째 왕자께 연락하십시오.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대부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군님을 믿으니까요. 대부인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문에 와줘서. 그날 밤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부인마님, 위험합니다.
준서가 칼을 빼들고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우리의 목표는 여자 하나뿐이다. 자객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가? 병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충성하는 예쁘아들이었습니다. 장군님 부인을 지켜라. 격렬한 싸움 끝에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부인마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이? 장군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인마님을 지키는 것이 장군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서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께 서연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입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의 의지는 더욱 강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곧 돌아오시겠지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맞이하겠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무가 전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은 몰락 직전이었지만 역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서울에서 급보입니다.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진무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장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돌아오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말인가? 장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아간다. 하지만 국경이 부장군에게 맡긴다. 나는 부인 곁에 있어야 한다. 진무는 소수의 정예의 기병만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너무 무리하십니다. 괜찮다. 빨리 가야 한다. 밤낮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무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군 부인께서 직접 나서셨다던데? 그래, 시장에서 연설하셨대. 용감한 분이야. 남편을 구하려고. 진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진무 일행은 서울 근교에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저기 연기가. 멀리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장군과 쪽이다. 진무는 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장군과 별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디 있느냐? 진무가 외쳤습니다. 장군님. 준서가 그을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부인마님은 무사하십니다. 본체에 계십니다. 무슨 일이냐? 둘째 왕자가 보낸 자객들이 부인마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싸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진무는 본체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장군님.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옷은 그을리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혼자 둘 수 없소. 진무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서연이 진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보았소. 하지만 당신이 무사하니 다행이오. 진무는 서연에게서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둘째 왕자의 배신, 20년 전의 진실, 그리고 내일의 계획까지. 부인,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왕자와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오. 내일 궁궐 앞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그렇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밤, 남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오셨으니 더 힘이 납니다. 내일 우리는 궁궐 앞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오. 진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모이고 있소. 셋째 왕자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하지만 둘째 왕자도 병력을 준비할 것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진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의 옛 부하들을 소집하겠소. 그들은 나를 믿을 것이오. 진무의 명령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옛 부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부인마님께서 고생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둘째 왕자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진무가 돌아왔다고? 예, 전하. 그리고 병사들이 그에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제압하라. 당장. 장군. 서연이 진무를 불렀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진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처음 만났을 때 냉정하셨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때는 몰랐소.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장군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진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함께 싸웁시다. 예, 함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궁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해.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진무와 서연은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진무가 말에 올랐습니다. 서연도 말에 올라 진무 옆에 섰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군님의 동반자입니다. 진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동반자요. 진무와 서연,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과 수천 명의 백성들이 궁궐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진무 장군이다. 부인마님도 함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궐 앞에는 둘째 왕자의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역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진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정약혼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무, 당장 무기를 내려놓아라. 둘째 왕자의 병력이 궁궐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진무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오. 그때 궁궐 문이 열리며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황제의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폐하. 진무와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진무, 억울함을 호소하옵니다. 억울함이라고? 반역의 증거가 명백한데 그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폐하. 서연이 나섰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신첩이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여자가 감히. 둘째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셋째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동생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셋째야, 너마저. 황제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필적 감정서입니다. 반역 편지는 위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무가 자객들을 끌고 왔습니다. 강철을 살해한 자들입니다. 둘째 왕자의 명으로 움직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둘째 왕자가 충신을 모함했다고? 둘째 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들이 꾸며낸 것이다. 폐하, 대신 하나가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점점 더 많은 대신들이 진무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왕자를 두둔하자니 백성들의 분노가 두렵고 진무를 인정하자니 둘째 왕자의 계략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셋째 왕자가 압박했습니다. 그때 닥쳐라. 셋째, 둘째 왕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짓이지?
진무와 짜고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지. 형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황희는 내 것이다.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적합하다. 둘째 왕자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병사들이여, 저들을 제압하라. 하지만 병사들이 망설였습니다. 둘째 왕자 전하. 하지만 증거가. 명령이다. 역적들을 죽여라. 둘째 왕자의 친위대가 진무의 병사들과 충돌했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진무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동족이오. 같은 나라의 백성이오. 하지만 둘째 왕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 여러분, 물러나십시오. 다치면 안 됩니다. 부인마님.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곳으로. 궁궐 앞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우고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대신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황제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들이. 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장군, 백성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알겠소. 진무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싸움은 나중이다. 서연은 직접 백성들을 인솔했습니다. 이쪽으로 서둘러 주십시오. 아이들과 노인들부터.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혼란 속에서도 서연은 침착하게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부인마님, 저기 무너지는 건물이. 서연이 돌아보니 한 아이가 건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안 돼. 서연은 주저없이 달려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순간 자네가 떨어졌습니다. 부인. 진무가 달려와 서연을 감쌌습니다. 자네가 진무의 등을 쳤습니다. 장군님. 괜찮소. 아이는 무사합니다. 진무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다행이오. 서연은 안전한 곳에 임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부상자들을 이리로 물과 식량을 나눠주십시오. 아이들은 따뜻한 곳에 서연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구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인마님은 정말 성자 같으시네요. 저런 분이 진짜 지도자시지. 한편 황궁 안에서는 왕자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둘째 형님, 그만하십시오. 넌 처음부터 황희를 노렸지. 위선자. 저는 백성을 생각합니다. 형님처럼 권력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황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우리는 형제가 아니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저질렀던 죄가 아들들에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그만. 황제가 외쳤습니다. 모두 그만하라. 황제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폐하. 나는 죄인이다. 황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나는 형님을 독살하고 황위에 올랐다. 조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폐하, 그게 무슨 진실이다. 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황위를 탐했다. 그래서 황제의 고백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황제가 셋째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야. 내가 옳았다. 권력은 독이구나. 서연은 밤새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인마님, 좀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직 다친 사람들이. 진무가 다가왔습니다. 등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부인, 당신도 다쳤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나라가 갈라졌소. 진무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성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소. 당신 말이 맞소. 동이트자 황제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진무 장군과 부인을 궁으로 모셔오라. 폐하께서 부르십니다. 진무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겠소. 예,
함께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왕족과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황제는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진무와 서연이 들어서자 둘째 왕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발버둥 치는구나. 둘째야, 입을 다물 거라. 황제의 차가운 목소리에 둘째 왕자가 움찔했습니다. 진무 장군, 서연 부인. 예, 폐하. 진실을 말하라. 모든 것을.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신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역 편지는 위조되었습니다. 필적 전문가의 감정서가 여기 있습니다. 노인 필적 전문가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는 진무 장군이 쓴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자백했다는 강철은 자결이 아니라 타살당했습니다. 강철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셋째, 이 모든 배후에는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둘째 왕자 전하께서 계십니다. 거짓말이다. 둘째 왕자가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있습니다. 서연은 자객들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둘째 왕자 전하의 명을 받고 강철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전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왕자 전하의 측근이 자객들에게 금을 지불한 기록입니다. 둘째 왕자의 측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내가 배신하느냐? 둘째 왕자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더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이것만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20년 전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선왕께서 돌아가시던 해의 비밀 장부입니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안에는 선왕을 독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 대신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하거라. 폐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둘째 왕자였던 현재의 폐하께서는 형님이신 선왕을 독살하고 황위를 찬탈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선왕께서 독살되셨다니. 조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다. 그의 고백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탐했다. 형님을 죽이고 황위에 올랐다. 폐하.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황제가 둘째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무나. 둘째 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하.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첩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힌 것은 폐하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악순환을 끊기 위함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년 전의 죄가 오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진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서연이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백성들은 권력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밖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황제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무 장군. 황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무죄다. 모든 혐의를 벗긴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리고 황제가 둘째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째야, 너는 벽지로 유배 보낸다. 평생 권력에 손대지 마라. 아, 아버님. 이것이 아비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황제는 셋째 왕자를 불렀습니다. 셋째야. 예, 아버님. 너는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셋째 왕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좋다. 나는 황위를 물러난다. 셋째.
내가 다음 황제가 되거라. 폐하, 그럴 수는. 일부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나섰습니다. 대신들께 여쭙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과 권력을 위한 왕,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저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셋째 왕자 전하를 지지합니다. 밖에서 백성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셋째 왕자 만세, 진무 장군 만세, 서연 부인 만세. 대신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신들, 셋째 왕자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진무와 서연은 조용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부인, 예, 장군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진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를 바꿨소. 한 여인이 아닙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장군님, 셋째 왕자님, 백성들, 모두 함께요. 그래도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장군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셋째 왕자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새 황제는 첫 조칙으로 진무를 병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진무 장군, 나라를 지켜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부인. 예, 폐하.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한다. 부인을 왕실 고문으로 임명하겠소. 황공하옵니다. 돌아가는 길,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장군님, 부인마님,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네요. 그렇소, 부인. 우리가 함께 해냈소. 대부인이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잘 돌아왔구나. 내 자랑스러운 자식들아. 가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새 황제가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진무 장군의 모든 명예를 회복한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씨 가문에 내려진 모든 불명예를 씻어준다. 진무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 폐하, 황공하옵니다. 장군, 고개를 드시오. 그대는 이 나라의 기둥이오. 진무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조상님들. 불초 진무, 드디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대부인과 서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구나. 대부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황제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부인, 그대의 공이 가장 크오. 과찬이십니다, 폐하. 아니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소. 황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대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왕실 고문으로서 계속 조언을 부탁하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가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진무 장군 만세. 우리 가문의 영광이십니다. 하지만 진무는 조용히 서연을 찾았습니다. 부인. 예, 장군님. 모두 부인 덕분이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라니요.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진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은 진정한 나의 동반자요. 저 분이 바로 서연 부인이시래. 진무 장군의 부인? 맞아. 가문과 나라를 구한 분이지. 백성들이 지나가는 서연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연 고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황제가 물었습니다. 폐하, 제 생각에는. 서연이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때 천한 여인이었던 그녀. 이제는 왕실의 가장 신뢰받는 고문이었습니다. 여자들도 배울 수 있나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배울 수 없다고 들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이 세운 서당에서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녁 두 사람은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부인, 후회는 없소? 무엇을요? 이 험난한 길을 택한 것. 서연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가 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많은 것을 바꿨죠. 그대는 정말 대단하오. 아니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하여 서연은 역사에 남았다. 훗날의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한 출신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로 가문과 나라를 구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의 부인이 아니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여인이었다. 늙은 서연이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셨어요? 물론이란다. 매일매일 무서웠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단다. 뭐예요? 믿음이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억해라. 세상은 너희가 만드는 거란다. 해가 지고 서연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